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잭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잭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올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데 네.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예외나 면제는 없습니다만 호주는 예외를 검토 중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겠다면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좀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트럼프요? 지금 어떤 관세 정책이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네. 근데 자국민을 위하겠다, 또 자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슈퍼볼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갔는데 와, 그 미국 그 관중들, 미국 시민들의 환호하는 그 모습이나 소리, 모양새가 보니까 그거는 찐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예우 차원이 아니고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런 어떤 국가 지도자를 이제 자기들이 뽑아서 저렇게 또 거침없이 해나가는 게 미국 시민들은 시원한가 봐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망신을 당했더만. 예. 그래요. 지금 저기 오늘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나오신 날인데 첫 질문을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인사도 안 했구나.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첫 질문은 뉴욕 증시인데 뉴욕 증시에 앞서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삼성전자 어제 뭐가 있었길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레거시 반도체 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고? 낸드 플래시. 재고. 그러니까 재고가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면서 재고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감을 또 한번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수급의 유입 원인이긴 한데 이거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반등이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고 추세가 전환이 될 만한 뉴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제 삼성전자는 사실 후자보다는 전자의 흐름이 더 강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관리가 잘 돼서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회복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기가 조금은 어려울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또 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도 굉장히 또 강한 관심을 좀 드러내다 보니 삼성전자 이제 수급이 좀 유입이 된 상황. 그런데 문제는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또 다시 조정이 나오면 관세 탓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결국 V자 반등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시장에서는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상승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쉬어가냐 아니면 오늘도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는 게 뭐냐면 빠져도 걱정이지만 올라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왜요? 올라도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그동안에 강했었던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수급에 이제 쏠림 현상이 삼성전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 중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들은 장중의 변화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잘 달리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한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야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 유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잘 나갔던 쪽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되면 지수는 좀 답보 상태에서 삼성전자면 또 나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 난 김에 뉴욕 가기 전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제 또 이제 유리기판 그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요?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에 납품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든지 뭘 해서 사운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그야말로 뭐 이제 몇 대가 먹고 살 그런 것도 만들고. 삼성의 역할은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유리기판 좋은 거 알겠는데 관련 주들도 이렇게 소개되다시피 그런 기업들한테 갖다 쓰면 되지 뭘 또 삼성이 또 진출합니까? 그런 것까지. 일단은 완제품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네. 일단 삼성전기가 계열사 내에서 가장 유리기판과 지금 밀접한 상황이긴 한데 네. 삼성전기조차도 예. 일정 부분의 어떤 이 화합물 정도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 유리기판 소재 전체를 만들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재 자체를 선보인 기업이 있습니다. SKC. 네, 이번에 CES 2025에서도 SKC가 유리기판을 이제 처음으로 선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또 이 분야에서도 후발주자라는 이미지가 지금 강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쫓아가긴 쫓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SKC가 대장주로서 과연 얼마만큼의 상용성, 그러니까 상용화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수율을 뽑아내서 마진율을 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부분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낸다면 나중에는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유리기판을 생산을 할 가능성도 지금은 높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기술을 갖고 있느냐와 앞으로 할 것이냐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갖고 있는 SKC 혹은 유리기판의 공정 장비를 좀 공급하는 필옵틱스라든지 JNTC와 같은 기업들에게 먼저 관심을 주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뉴욕 증시 리뷰를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알루미늄 철강 25% 관세 부과 소식이 나오면서 네. 관세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뭐 US 스틸 또 알코아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 이게 결국에는 자국의 제조업이라든지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래 우리나라 기업들을 챙겨주니까 우리나라 네.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투심이 살아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관세 전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세 협정, 그러니까 무역 협정이 돼야지 무역 전쟁으로 확산하게 되면 결국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많은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관세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하자라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라는 분들도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철강 관세는 미국이 정말 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냥 카드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각각의 25% 관세,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지만 미국 전체 산업을 놓고 비중을 따져봤을 땐 0.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0.2%에 25% 부과한다 그래서 미국 내 어떤 산업의 구조가 크게 바뀌거나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좀 밀접하게 본업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들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네. 현대제철. 특히나 지금 현대그룹은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을 좀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자동차 관세 이슈가 걸리죠. 또 철강도 지금 관세 이슈가 걸리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우선은 현대그룹 혹은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진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한 달 유예가 됐다거나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가 된 이후에 조금 높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 높아진 가격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일정 부분 협의가 완료가 된 다음에 신경을 쓰시는 게 지금은 맞다. 만약 이쪽에 보유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고민되시더라도 가지고 계신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는 꼭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트럼프는 이 일을 가지고 길게 끌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그건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네. 방침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 섹터까지도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철강도 추가적으로 예, 하나 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어제 장 초반에는 생각보다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커터제라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트럼프 일기 때가 쿼터제였죠. 그렇죠. 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그 커터제가 도입이 된 시점이 트럼프 1기 때 네. 무역 전쟁 시기에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장전에 나온 크게 두 가지 뉴스 중에 하나는 예외 없다. 그렇죠. 예. 네, 호주만 어떻게 보면 예외를 추가 검토 협의를 중이다. 예. 검토 중이고 나머지는 예외 없다고 했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은 오늘 추가적인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까지 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틀, 3일, 일주일에 갈 수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뭐든지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 좀 마무리가 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뭐 우리 뭐 자동차주 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 주가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싶네요. 뭐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차트 보시면서 이게 지금 약간 묘해요. 그렇죠. 쿵 A파 지금 B파 다시 C파 조정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또 재료가 나오니까 자동차에 관세 때리겠다 했는데 그 충격을 도요타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싶은데 지금 근데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M7 중에 최근 들어서 가장 부진해요. 어제도 그러니까 간밤 예, 미증시에서도 맞아요. 네. 조정이 좀 세게 네, 나왔죠. 네. 그런데 테슬라만큼은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걱정할 생각이 필요는 들어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전기차의 수요가 예전만큼 못하고 전체 매출에서 이 전기차의 비중이 계속 적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이 부분을 예견을 했기 때문에 우주라든지 네. FSD라든지 이 옵티머스 쪽으로 시선을 돌린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조정은 그냥 주가가 빠지니까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테슬라만큼은 조정 시에 최대한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싶고 기술주와 소비재의 어떤 흐름이 지금 명확하게 좀 갈립니다. 네. 코스트코, 월마트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전히. 근데 지금 기술주들은 좀 밀리고 있죠. 근데 만약 이 소비재주들의 조정이 또 나오게 되면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반등에 또 선봉장에 설 수 있는 지금 상황인 테슬라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주가가 133달러까지 회복이 됐고 또 네. 간밤에 보니까 브로드컴도 많이 올랐고 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네. 뭐 약간의 고민은 좀 있었던 네, 네.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하지만 결국에는 GPU와 HBM을 통한 엔비디아의 필요성은 지금 많은 어떤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을 앞두고 있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좀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네. 엔비디아가 강하니까 SK하이닉스를 또 봐야 되는구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들 중에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라든지 ISC라든지 TS라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엔 지금 반도체가 어떤 그 상황에 맞는 반도체들이 다양하게 필요하죠. 네네. 로봇에 들어가거나 자율주행에 들어가거나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각기별로 다른 반도체 칩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상승을 하지만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들이 그렇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네. 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종류가 다양한 반도체 칩을 모두 테스트를 해야 되는 소켓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크게 리노공업과 네. ISC가 지금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정의 어떤 회복 단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지금 봐도 만약 이들만큼은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용해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저 최근에 우리 김 부부장님 유럽장 보셨어요? 아니 유럽은 왜 이렇게 세죠? 네, 아니 뭐 다음 관세 두드려 맞을 타자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그다지 뭐 이렇게 지표를 보나 뭐를 보나 좋아 보이진 않는데 주식이 너무 잘 가요. 전체적으로 유럽이. 저도 최근 바라보는 그 예. 수치 중에 가장 의아한 게 유럽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주에도 제법 많이 흔들릴 수 있었던 시장이 유럽 그러니까. 증시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뭐 다음에 중국 막 때리고 이제 그다음 EU가 EU야 본격적으로 이랬는데. 타겟이 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최근 연속 추가적인 상승세가 네. 좀 나오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 좀 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 일단은 유럽 쪽은 조금은 더 추이를 봐야지 제가 지금 뭐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새 헷갈리는 거 많아요. 네. 저기 달러가 보통 강세를 띠면은 금은 좀 약하고 금 가격이 지금 보니까 유가도 약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달러는 달러대로 강하고 네. 금은 뭐 헐헐 지금 날아가고 온스당 2,900달러를 넘어섰으니까요. 네. 이 페이스면 조만간에 3천도 보겠는데. 그런 얘기 나올 것 3천 같죠.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금을 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금을 샀어야 됐습니다. 참, 네. 아니 또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지금 MSCI 그 분기 편취. 리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편입 종목은 없고 아마 편출될 종목이 많다라는 거. 이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좋죠. 예, 안 좋을 수 있는 게 예. 아니라 어차피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예. 이제 그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지 못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기업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에코프로버트, LNF, 엔캠, 뭐 LG화학, 우선주, 뭐 포스코 DX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들 종목은 이 MSCI 편출 대상이라 그래서가 아니라 네. 현재 구간에서 사실은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지금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본업에서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추세가 좀 전환이 예. 될 만한 일련의 요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막연하게 괜찮아지겠지, 나아질 거야, 반등이 나올 거야 해서 만약 이들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저는 LNF만큼은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NF는 테슬라하고의 밀접함이 가장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라서 오히려 테슬라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LNF는 MSCI 편출 이런 수급적인 문제를 떠나서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LNF만큼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되 다른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비중은 반드시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빨간색 표시된 게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구나. 네. 그러면 로봇주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어제장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감에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올해 로봇 관련해서는 뭐 테슬라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뭐 로봇 택시까지 얘기 나오고 또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도 로봇 쪽 섹터에서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뭐 비아디도 로봇 진출한다고 하고. 그렇죠. 예, 애플도 예.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요. 국내 증시에서 그럼 로봇 관련주들은 어떨까요?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HTS마다 다 들어가서 남은 신용 매수 가능 물량들을 확인을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네. 신용 매수가 막힌 증권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굉장히 지금 많이 사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분들은 항상 끝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조정이 조금 나온 상황이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더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당 섹터의 가장 기준점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흔들리게 되면 최근까지 좋았었던 일부 로봇주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저는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엔 테슬라가 앞서서 지금 이끌고 있고 뒤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두산, LG, 포스코, SK가 지금 다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각 기업별로 좀 걸려있는 밸류 체인들을 저는 잘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쪽이 레이더, 라이다, 센서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로봇도 로봇이지만 자율주행도 지금 이 센서류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카메라 모듈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은 카메라 모듈보다는 센서들이 많이 채택이 되는데 지금 로봇 하겠다고 하는 BYD 쪽에서 지난주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본인들도 자율주행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본인들 자율주행 시스템에 센서를 탑재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센서류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흐름을 좀 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대표적으로 SOS랩 한번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조만간 또 트럼프가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죠.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트럼프가 방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전통적인 방산에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트렌드 변화, 드론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도 레이더, 라이더 센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접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i3 시스템의 최대 고객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네. LIG 넥선인데 현대로템 최대 실적,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대 실적, 그러면 그 부품사 또한 최대 실적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지금 네. 휴머노이드 다 지금 계속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게 연결된 기업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트너급으로 이제 엔비디아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현대차는 일단 전체 매출에서의 이제 자동차 비중이 압도적이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예. 네,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뉴스가 있으니 자동차 관세가 있어도 현대차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시는 건 그냥 우리나라의 현대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행복회로, 희망회로일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네. 지금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슬라 하면 옵티머스라는 단어가 떠오르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혹은 두산 로보틱스 하면 근데 저기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아. 이 완성차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엔비디아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성장의 폭의 둔화는 조금 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력으로 지금 달려왔다가 네네. 이제 속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지난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속도의 둔화를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지켜보고 저는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쪽을 너무 강하게 보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저는 테스트 소켓 쪽을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칩의 종류는 더 많아졌으니까 네. 그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 두루두루 이제 종목들 다 이렇게 보시니까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 어제 시세 변동이나 차트상으로 눈길을 끈 게 우선 위로 튀는 것 중에 네. 덕산네오룩스, 뭐 삼성전기, 네. 사마콘덴서 이런 것들이 아주 보면은 뭐지 싶을 정도로 한번 탁 튀고 네. 반면에 이제 반대 케이스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꺾이지 싶은 게 이제 조선주들하고 네. 삼천당 제약 네.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중에 뭐 이렇게 설명이 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덕산네오록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OLED 소재 관련 OLED. 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AI 확산이 디바이스에 접목이 되었을 때 갤럭시 시리즈들에 대한 어떤 이 교체 수요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어허.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교체 수요를 일으키는 모델이 정말로 갤럭시 S25냐 아니면 갤럭시 폴더블 제품이냐 아니면 만약 여기서 지금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에서 이 플립 핸드폰을 만들게 되면 이 소재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에서도 지금 폴더블 플립 이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라고 해요. 특히나 여기에 AI가 탑재가 되면서 이 판매 수요가 지금 폭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상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중국이 이구안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 거 가져다 주면 예. 새 거 준다는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이 교체 수요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허. 이들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OLED 소재주들의 이제 상승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삼성전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삼성전기가 사실은 과거에 MLCC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MLCC가 뭐 전기차에 들어가면 모바일보다 뭐 10배, 20배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한참 인기가 있었는데 MLCC가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재고가 쌓이는 상황. 재고가 쌓였는데 전기차는 예전만큼 혹은 계획한 만큼 팔리지 않으니까 MLCC의 단가가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MLCC의 전 세계 1위는 노무라예요. 근데 노무라도 실적이 계속 악화됐었던 상황이지만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쪽도 재고 관리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MLCC의 단가가 예전보다 많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노무라의 실적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여기에 이제 편승이 되면서 사마 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사마전기 이러한 기업들이 어제 이제 같이 따라 움직였고 또 MLCC가 예전에는 전기차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몰두되어 있었지만 지금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로봇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매출을 좀 늘릴 수 있을 산업이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대감이 접목이 돼서 어제 이제 삼성전기를 포함한 MLCC 쪽도 이제 강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이거 만약에 유럽 못 팔게 되면 실적이 생각보다 줄어드는 것 아니야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던 탓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저는 뭐 삼천당제약 혹은 이제 삼천당제약이랑 같이 움직이는 옵투스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 시에 매수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파이프라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라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제 또 가장 핫한 기업이 올릭스. 올릭스. 네, 올릭스가 어제 점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당뇨 쪽이랑 이제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와 계약 체결이 있을 거라 기대감이 좀 많았는데 없었었어요 작년에.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감의 어떤 선봉장은 사실은 펩트론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펩트론보다 일라릴리가 올릭스를 좀 먼저 선택을 하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이쪽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올릭스는 당연히 선택을 받았고 시가총액이 어제 점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선 계약 금액 계산을 해보니까 9천억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쪽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올릭스가 선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쪽 바라보는 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올릭스를 선택을 했다면 펩트론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올릭스와 펩트론이 만드는 지금 제품이 비슷하다면 올릭스가 선택이 되었기에 펩트론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두 제품은 엄연하게 사용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네. 하나는 병용 투여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지속형, 기간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라일리가 올릭스와 먼저 계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 타자로 펩트론이랑 어떤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어떤 시세의 연속성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보니까 어제 상한가고 오늘 호가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상한가가 네.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3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30포인트, 코스닥도 0.2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75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5,800원, SK하이닉스 0.9% 상승 예상되고 호가 20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2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 1.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34만 1,500원. 현대차가 지금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1,000원. 네이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3%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4,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2,200원. 이 가운데 HLB 보합 예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좀 물량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호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2.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6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캠바이오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125,900원. 삼천당자 강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어제 많이 올랐죠. 오늘 0.6%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228,000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 휴젤이 1.5%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도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글쎄요,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또 반도체 이런 섹터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요. 근데 저거보다 조금 더 올라도 될 것 같은데. 김 본부장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네. 더 올라간들 뭐 진짜 종목으로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지수가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요즘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미국의 M7이 지금 상대적으로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단에서 뭐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들은 또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올라와요. 예. 그래서 아마 국장에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미장에 투자하신 분들도 복잡할 겁니다. 아니 미국장에 투자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아마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원론적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리죠.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 근데 그런 투자자분들은 지금 못 쫓아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냥 답답한 박스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저 건가요? 지수는 지금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즐거울 겁니다. 하루하루 테마가 바뀌니까.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실 거라면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주도주들의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방금 하나 뜨는 게 카카오 게임스 작년 영업이익이 91% 줄었네요. 거의 뭐 91%나 줄었다는 얘기는 작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이익 안 난다는 얘기인데. 야, 참 이 종목도 주가 보니까 우리가 2020년, 21년에 뭘 했던 겁니까 도대체 그때? 그때 우리 뭔 일을 한 거죠? 이게 11만 원 더 넘었었네. 와, 이게 16,000원 하고 있으니 참. 최근에 플랫폼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소외됐다가 네. 딥시크 등장 이후에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네이버 쪽에서는 이해진 전 의장 복귀 소식도 있고 네. 이거 뭔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이제 뭔가 하겠다는 안 통합니다. 뭔가 아. 해서 결과물을 그렇긴 보여주지 하죠. 예. 않으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사실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정말 큰 배신감을 안겨준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 이제 잘할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안 통한다. 뭔가 이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카카오 지금 최근 2주 동안 정말 오랜만에 바쁜 2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샘 알트먼 오고 뭐 누구 와서 만나고 네. 뭐 카나나라고 하는 플랫폼에 AI 탑재를 해서 뭐 개선을 하겠다. 근데 결국 이것도 말뿐이거든요. 뭔가 개선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우리가 느껴야 글쎄. 그걸 네.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주가가 회복하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AI라고 하는 산업이 이들과 좀 접목시켰을 때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대는 하되 과거에 엄청나게 좋았었던 가격까지 올라온다라고 기대감을 갖는 건 좀 무리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니 다녀가고 나서 뭐 나오는 거 없습니까 그쪽에? 네. 샘 알트만 다녀가고 나서 없습니다. 그냥 사진만 남긴 거예요?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 네. 뭘 아주 비밀리 뭘 준비하고 있나? 근데 비밀리에 준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왜 한참 이제 국내 증시 답답하고 또 미국 쪽 괜찮을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미국 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은요?
저는 지금도 그 기조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뭘 사야 돼요? 일단 저는 만약 국내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면 일단 가장 신선한 뉴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신선한 뉴스라고 하면 정말 오랜만에 거론이 되는, 저는 MLCC 쪽을 바라보는 게 MLCC 예, 지금은 가장 낫지 적층 세라믹 않겠나. 컨덴서. 그렇죠. 예. 일단 이 MLCC의 가격이 이제 회복하는 것도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이고, 네. 또 회복했다라는 것은 지금 수요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수요가 모바일 쪽에서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AI가 탑재된 모바일은 기존의 모바일보다 MLCC가 지금 더 많이, 한 30%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소비 촉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동안에 시세가 강한 쪽을 바라보시면 먹을 폭도 적을 뿐더러 투자를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쪽을 바라보신다면 저는 MLCC 쪽이 그나마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좋죠. 그런데 타이밍 안 맞아서 올해 초에 넘어가신 분들은 그 좋은 기업을 매수를 해놓고도 지금 손실일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좋은 기업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파는 타이밍도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지금 행정부에서 그 관세 행정 명령 이슈에 따라서 또 섹터별로는 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1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부과 행정 명령 소식이 나오고 있고 섹터별로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가운데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또 CPI 발표도 있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발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장세고 또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 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떤지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 올라갑니다. 2,532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75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소폭 올라갑니다. 55,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0만 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1.4% 상승하면서 20만 1,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올라갑니다. 34만 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3만 3,000원, 0.2% 올라가죠.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20만 500원. 기아는 1% 떨어지네요. 9만 3,500원이고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18만 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이고 네이버가 소폭 떨어집니다. 22만 7,000원. KB금융 0.2% 소폭 상승하면서 KB금은 다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지금 84,800원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지금 보합권이네요. 39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 소폭 떨어집니다. 12만 400원. HLB 지금 보합이고 에코프로가 지금 0.3% 떨어집니다. 59,900원. 레인보로보틱스 어제 8% 하락에 이어서 오늘 2% 약세 지금 36만 7,500원. 리가캠바이오는 올라갑니다. 12만 5천 원권 지금 12만 5천 원이네요.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상승합니다. 18만 8,100원. 리노공업도 어제 5% 강세였고 오늘 조금 더 올라갑니다. 22만 7천 원. 클래시스 좀 떨어지고요. 휴젤은 보합권 지금 0.7%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26만 500원이죠.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지금 양자 쪽으로 2천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시간에서도 흐름 좋았거든요. 오늘 한국첨단소재가 5% 강세입니다. 6,430원, 아이윈플러스가 11% 급등합니다. 2,000원. 코이버가 2.7% 상승하면서 6,460원이고요. 바이로그 디바이스가 8% 강세, 그리고 CQ센 2% 올라갑니다. 엑스게이트가 9% 올라갑니다. 지금 1,44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로 라닉스도 4% 이상 올라가고 드림 시큐리티가 1.6% 올라가고 ICTK도 2.8%, KCS가 10% 급등하네요. 1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흐름 좋고요. 또 우주항공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루미르가 12% 급등합니다. 12,600원 선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3% 올라갑니다. 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3% 급등하면서 지금 46만 8천 원. 많이 올라가네요. LIG 넥스원도 2.9% 상승하면서 26만 500원, 이스페타시스도 1.3% 올라가고요. 그 밖에 파이버프로, HVM도 4%, 3% 넘게 올라가고 한화시스템도 4% 올라갑니다. 지금 한화시스템이 25,9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밖에 뭐 AP위성 3% 상승 14,0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우주항공 쪽도 좋습니다. 뭐 방위산업 쪽도 좋아. 이게 사실 우주항공 방위산업 몇 개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그룹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 뭐 방위산업 쪽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방위산업도 지금 움직임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하나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섹터 좀 볼게요. 오늘 조선주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하나오션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죠. 어느덧 주가는 6만 원 선을 돌파합니다. 3.7% 상승하면서 지금 6만 300원. 그 밖에는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1.8% 올라가고요. 지금 조선주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조금 쏠림 현상이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335억 원 매수 5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5억 원, 78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 보여줍니다. 248억 원 매수 5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5억 원, 17억 원 매도 5위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사요. 지금 2,535개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뭐 달러 인덱스가 간만에 좀 올라갔는데 또 정기장 마감 대비로 1원 30전 상승하면서 1,45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환율 자체는 이제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열어주고 가야겠네요. 예. 이게 잘 안 빠지죠, 그죠? 네네. 예, 달러는 뭐 은근히 그냥 강하게 가는데, 야, 외국인들이 또 선물 사는 거 보니까 지수는 또 오후에 가서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아니 저기 아까 우리 김태승 본부장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PI 네. 이게 보니까 며칠 전에 상장했네요. 아, PI요? 예, 네네. 맞습니까? 네. 와, 상장 당일날 그냥 그거에서 뭐 벌써 따블인데 한 3, 4일 만에 뭐 하는 회사인지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유리기판,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아니라 삼성전자 유리기판. 전자에? 네. 예. 삼성전자 이제 유리기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소스가 묻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도 사실 PI라는 기업이 정확하게 이 유리기판에서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스터디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붙었네. 그렇죠. 일단 붙었고 네. 그래요. 뭐 IPO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첫날부터 나락만 가는 것보다는 저런 것도 한 번씩 나와줘야 또 흥행이 네. 이어지니까. 아니, 우주항공 쪽이 너무 좋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6% 급등한데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로켓랩 네. 많이 올랐잖아요. 우주항공 쪽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은 최대 실적 때문에 이제 실적 어제 모멘텀. 시간의 상한가에서도 지금 올라왔고, 네. 이제 하나오션이 다른 조선주들 대비 지금 강한 부분도 네. 어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더 늘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조선주 안에서도 이제 한화자 붙은 쪽이 지금 굉장히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에서도 다 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의 독주 체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도 테슬라 이야기 드릴 때 잠깐 했지만 테슬라는 이제는 2차 전기 전기차에 그렇게 큰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계속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로켓랩 같은 어떤 중소형 기업들까지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또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여러분들이 압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겠지만 저는 HVM이라고 하는 우주항공 소재 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는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예. 해외 매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네. 자체적인 우주항공만 바라보면
그렇죠. 너무 손가락 너무 바에다가 좁죠. 예. 굶어서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해외 매출과 조금 더 연관성이 높은 쪽을 조금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뭐 우주항공도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에 저는 HVM과 같은 기업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HVM은 해외에서 매출이 좀 있나 보네요. 네, 여기는 이제 네. 그 테슬라하고도 연결고리가 좀 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다른 쪽보다는 HVM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 얼추 요거 지금 한번 2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요거 이번 달 대충 어디까지 보이세요? 일단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2,6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코스피는 코스피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는 잘 모르겠다. 네. 왜냐- 하기야 요 지난번에 막혔던 요 121선이 좀 그래서 고비네. 네. 2,550포인트를 넘어갈 때 50을 넘어야. 어떤 재료와 어떤 뉴스가 조금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수급이 붙어서 올라오면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네. 만약에 이제 550포인트 뚫을 때 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온화하게 바뀌거나 뭔가 이제 끌어낼 것들은 다 끌어내면서 일정 부분 안정화가 되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2,600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오히려 지수는 그대로 그냥 정말 매미처럼 딱 그 자리에 붙여놓고 종목별로 플레이가 조금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예민해서 그렇지 세상사 시장 경제나 주식시장, 금융시장도 다 이렇게 세상사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지만 당연하죠.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이제 논외로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우리 시장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네. 네. 지금 일본은 뭐 이시바 총재까지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면에 나설 분들이 마땅치는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지수 흐름은 니케이보다 우리가 나으니까. 이 정도의 개선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평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색깔, 어떤 관점 그런 걸 다 제외하고 네네. 일단 주식시장만을 생각을 하면 1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정리되어야 더 긍정적인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게임주도 오랜만에 좀 짚어볼까요? 지금 뭐 게임 업계도 이제 AI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사실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AI로 인해서 뭔가 임상이라든지 신약이 더 빨라질 거다, 신약 출시가 네. 빨라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비용으로 뭔가 조금 신작 빠르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이미 오픈 AI, 그러니까 예. 챗 GPT를 통해서 개발 단계부터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데 예상 소요 시간이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면 AI를 접목시켰을 때는 절반 그 이하로 기간을 단축시킨다라는 지금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기간이 단축됐다는 건 게임사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그 기간 안에 들어가는 R&D 비용, 그러니까 투입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보통 게임 하나 만드는데 3년 정도,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년 혹은 그 이상. 그런데 결과치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흥행이 안 할 수도, 만들었는데 임상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네.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AI를 도입을 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훨씬 더 많은 표본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보로노이가 단연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탑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보로노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기업을 AI 플러스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은 일단 크래프톤이 먼저 더 치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치고 가야 그 하위단에 있는 게임주들이 좀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잠깐 한번 언급해 주시죠. 엔터 최근에 시세가 났잖아요. 네. 어. 엔터가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 문제가 있을 때 약간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섹터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타이밍도 좋은 게 그냥 단순히 실적도 안 좋고 기대감도 없는데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지금 좋은 성과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저는 오히려 뭐 관세 때문에 엔터주를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 엔터주를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가격적으로 보면 YG 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YG 그룹 내에서 음원을 유통하는 기업인데 블랙핑크라고 하는 걸그룹 네. 완전체가 이제는 신곡을 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반응들이 제법 괜찮다라고 보면 저는 YG 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그리고 투자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네.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결점이 가장 적은 JYP가 좋아 보이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참 그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로지 아파트 때문에 엄청 인기 핫했죠. 때문에 엄청 주가도 많이 네. 올랐었잖아요. 아, 근데 엔터주 쪽에서는 또 그쪽을 좋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 결국 예. 리사가 포함되어 있는 블랙핑크가 예. 또 앨범이 났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래도 YG 플러스가 한 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매입했구나. 네. 아, 예, 그래. 두 종목 오늘 날라가죠. 좋은 선택을 해준 거죠. 네, 그러네요. 네. 또, 또 지금 체크해야 될 분야가 어디지? 뭐 자동차 쪽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또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멕시코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주가 대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생각보다 좋죠. 생각보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아보다는 예, 나은 상황인데 네. 일단 장전에 뭐 반도체, 뭐 의약품 이쪽에 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뉴스가 있는 것 치고는 네, 네.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아직은 크게 해당 산업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9시 17분, 그러니까 네.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방심은 금물이다. 아. 네. 점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제대로 된 어떤 수급의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는 무슨 관세 없었죠, 아직까지? 관세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LG엔솔도 예, 그렇고 예. 배터리 셀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합작사를 어디에 많이 만들어놨냐면 캐나다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하. 캐나다에 또 관세 네, 이야기가 네, 나오다 보니 네. 흔들렸었다가 또 유예한다 그러니 또 올라왔다가 근데 지금 또 실적이 안 좋다 보니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네.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신규 매수도 안 되고 손절은 의미가 없고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뜨네요. 에코프로비엠 작년 영업손실 402억 원, 적자 전환. 힘겨운 구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